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만성피로 스트레스 전문가 이동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피곤하십니까? 예, 우리는 항상 피로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피곤할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바로 뭐죠? 우리 몸 중에서 간입니다. 그래서 간 때문이야 이런 유행어도 한번 유행했었는데요. 사실 정말 간 때문일까? 물론 간 때문에 오는 피로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 건데요. 우리가 피로를 느낄 때 가장 먼저 떠오르고 사실 간의 자체의 가장 큰 역할은 바로 해독을 하는 기능입니다.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몸속에는 독소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쌓여 있으면 피곤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독하는 것이 바로 간의 능력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뿐만이 아니라 간에 여러 가지 영양소를 저장하고 또 그것들을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로를 느낄 때 항상 간 검사를 먼저 하게 되죠. 간 검사를 하는 방법은 가장 먼저 혈액 검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혈액 검사는 다 아시다시피 간 기능의 수치를 봅니다. 그래서 SGOT라든가 SGPT 또는 감마 GTP 이런 숫자들을 보면서 이 수치가 높게 올라가 있을 때는 간세포가 파괴되고 있구나, 뭔가 간에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혈액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중요한 거는 간의 모양을 봐야 되거든요. 모양은 어떻게 보느냐? 초음파로 보는 게 제일 간편합니다. 초음파로 보면은 간에 지방간이 꼈는지 또는 혹이 생겼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간 검사를 제대로 한다면 항상 혈액 검사와 초음파를 함께 하는 것이 아주 적절한 검사 방법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간 수치가 정상인데도 불구하고 피로를 느끼는 경우도 또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바로 해독 기능이 떨어질 때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간에서 해독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이 간 수치를 가지고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간 수치는요, 이미 간에 간염이 생기거나 간에 병이 생겨서 이 간세포가 파괴될 때 나오는 수치거든요. 그래서 해독기라는 것은 간세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파괴가 되지 않아도 해독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독 기능이 떨어지면 우리는 피로를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 간이 해독할 독소가 그렇게 많으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현대사회로 오면서 정말 많은 독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가 접하는 독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음식 속에 있는 첨가물들, 그 다음에 가공된 음식 속에 모든 첨가물들이 다 들어있고요. 과자, 음료수, 주스, 라면, 우유, 아이스크림 다 첨가물이 들어있죠. 이런 첨가물들이 다 결국은 화학적인 첨가물들이 우리가 해독해내야 될 식품 첨가물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루에 한 60가지 정도의 첨가물을 먹게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아주 심각한 상황에 있는 거죠. 특히나 이러한 물질들은요, 아주 우리가 사람만이 아니라 동물들 몸속에서도 발견될 정도로 심각합니다. 특히나 그 플라스틱 같은 이러한 것에 들어있는 PCB라는 물질들도 있는데요. 그런 물질들이 2005년도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북극에 사는 곰에서 몸에서도 그러한 물질들이 검출되더라. 이것은 환경 유해 물질인데 과연 무슨 얘기일까요? 그렇죠. 우리의 모든 지구가 다 이런 환경 유해 물질에 이미 다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그러한 독소들을 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플라스틱 용기, 장난감 아이들, 그다음에 세제, 화장품, 새집 증후군 아시죠? 건축 재료부터 나오는 독소들. 이런 것들 우리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간의 해독 기능을 항상 신경 쓰면서 살아가셔야 조금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독소를 줄이는 방법이 있겠죠. 독소를 줄이려면 인스턴트 식품을 좀 피하시고요. 플라스틱 그릇도 좀 피하는 것이 좋겠죠. 그 다음에 호일 랩 같은 거 좀 싸지 마시고 알루미늄 랩 같은 거 좀 주의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살충제, 섬유탈취제, 공기청정제 이런 것도 좀 가능하면 좀 적게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나 해독 기능을 높이기 위해서 또 꼭 필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뭐냐면 해독할 때 이 간세포에서 해독하는 물질들 있잖아요. 그 물질들을 바로 해독 물질들을 많이 섭취하는 건데 그것이 바로 뭐냐? 일단 물을 많이 잡수셔야 됩니다. 하루에 한 1.5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좀 잡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필수 비타민, 필수 미네랄이 다 해독할 때 꼭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드셔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또 바로 뭐냐면 아미노산입니다. 아미노산은 해독 두 번째 과정에서 2단계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 아미노산이 충분히 있으면
해독이 잘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미노산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아미노산이 가장 많이 들어있는 음식들이 보통 단백질이죠. 그래서 단백질도 충분히 드셔야 되고요. 우리가 단백질 이렇게 생각을 하면 고기 종류를 떠올리셔서 많은 분들이 고기를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걱정하지 마시고 고기를 좀 이렇게 기름을 뺀 상태로 담백하게 충분히 드시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단백질, 그 다음에 필수 미네랄, 그 다음에 필수 비타민, 또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들을 충분히 드셔주심으로써 우리 간의 해독 기능을 충분하게 건강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정말로 피로를 줄이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데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열심히 간의 기능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